와, 저 매운 갈비찜 내가 있을 때 왔었어야 하는데. 보스톤의 한 소녀가 TV에 나온 매운 갈비찜 메뉴를 보면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톤에서 온 17살 레이첼입니다. MIT 교수님이신 아빠와 의사 엄마 밑에서 자란 평범한 미국 여고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당연히 MIT나 하버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인생은 14살 때 우연히 TV에서 본 K-팝 무대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 무대 전체를 아우르는 퍼포먼스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처음엔 그저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어 가사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학구파 집안이에요. 아빠는 물리학과 교수시고 엄마는 보스톤 종합병원 소아과 과장님이시죠. 두 분 다 제가 K-팝에 빠진 걸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잠깐의 취미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요. 부모님께 여름방학 때 미네소타에 있는 한국어 마을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다 깜짝 놀라셨죠.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원한다는 걸 아시고는 허락해 주셨어요. 한국어 마을에서의 사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더욱 깊이 매료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예절 문화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선생님께 인사할 때마다 하는 90도 인사,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건네는 것, 식사할 때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것까지. 이런 작은 동작들에 담긴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사 예절도 배웠는데 한국인들은 밥 한 알도 남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죠. 수저 놓는 위치부터 반찬을 같이 나눠 먹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요즘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잖아요. 한국어 마을에 가면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어 학교에 오기 전에는 LA에나 가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한식들인데 여기서는 모든 식사가 한식으로 나오니까 급식 시간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설레어 하곤 했어요. 직접 김치 담그기 체험도 했는데 절인 배추에 양념을 넣는 과정이 마치 과학 실험 같았어요.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생강.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어우러져 김치가 된다는 게 신기했죠. 선생님이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놀이 문화도 재미있었어요. 가위바위보는 이제 제 특기가 됐죠. 미국에서는 가위바위보를 그냥 게임으로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순서 정하기부터 내기까지 모든 걸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더라고요. 묵찌빠는 처음에 규칙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완전 자신 있어요. 서예나 K-팝 댄스 수업도 있었어요. 한글로 제 이름을 쓰는 법도 배웠는데 처음에는 낙서 같았지만 이제는 꽤 그럴듯하게 쓸 수 있어요. 모든 활동이 한국어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요부터 시작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유행어까지 하나둘 배우다 보니 어느새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어 마을에 다녀온 후로 제가 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후로 매년 여름마다 한국어 마을을 찾았어요. 처음엔 초급반에서 시작했지만 작년엔 고급반까지 올라갔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5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도 드디어 제 열정을 진지하게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 전 TV에서 배우 류수영 님이
제가 다녔던 한국어 마을에 방문하시는 걸 봤어요. 학생들에게 직접 매운 갈비찜과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립고 반가웠죠. 미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이 매운 갈비찜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제가 처음 한국어 마을에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한국어 마을이 그립지 않아요. 왜냐고요? 제가 지금 진짜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아빠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2년간 교환 교수로 일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엄마는 처음에 격렬하게 반대하셨죠. 난 절대 못 가. 그 작은 나라에 더군다나 휴전 중이고 내 커리어는 어떡하고 레이첼의 대학 준비는 하시면서요. 결국 긴 가족회의 끝에 아빠와 제가 먼저 한국에 가고 엄마는 병원 일을 정리하고 나중에 오시기로 했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아빠의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임시로 지내면서 집을 알아보는 동안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신기해했죠. 특히 첫날 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보스톤의 겨울은 정말 춥잖아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건 기본이고 폭설이 내리면 아예 도시가 마비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은 겨울이면 항상 히터를 풀가동했어요. 그런데도 방 구석구석이 따뜻해지진 않았죠. 히터 앞에 앉아 있다가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한기가 느껴졌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곳마다 전부 아파트더라고요. 영상통화로 집들을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크게 반대하셨어요. 저런 닭장 같은 데서 어떻게 사니? 보스톤에 우리 집을 봐. 마당도 있고 차고도 있잖아. 저런 건물에 갇혀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전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영상통화로 아파트 주변을 쭉 보여드렸어요. 단지 바로 뒤에 있는 산책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넓은 놀이터, 헬스장이랑 수영장까지 갖춰진 주민 편의 시설. 심지어 1층에는 24시간 편의점이랑 카페도 있다고 열심히 설명해드렸죠. 엄마, 잠깐만요. 이것도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앱을 보여드렸어요. 택배가 오면 알림이 오고 고지서 납부도 앱으로 할 수 있고 헬스장 예약까지 전부 폰으로 된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눈치셨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설마 하시면서요. 근데 어느 날 아침 한 아파트를 둘러보러 갔을 때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마치 햇살을 받은 모래사장 같았달까요?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왜요? 제가 여쭤봤어요. 발바닥이 너무 따뜻해요.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온돌이에요. 바닥에 파이프를 깔고 보일러로 파이프를 데워서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보니 정말 천국 같았어요. 그리고 현관은 또 얼마나 신기한지.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보스톤에서는 집마다 전통적인 열쇠를 쓰거든요. 도어락은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더구나 이 집은 현관에 모션 센서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더라고요. 저는 이미 한국 아파트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너무 좋았어요. 22층이라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고 뒷산도 있어요. 밤에 보는 야경은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엄마한테 밤 풍경을 영상통화로 보여드렸더니 밤인데 왜 불빛이 저리 밝아? 야경 진짜 예쁘네. 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배달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죠. 보스톤에서는 음식 배달하면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이 배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아빠가 늦게 퇴근하신다고 해서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했는데
배달앱으로 삼겹살을 시켜봤어요. 30분도 안 돼서 따끈따끈한 삼겹살이 왔는데 심지어 된장찌개랑 상추, 쌈장까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한 마트에 들른 아빠가 이것저것 한아름 사오신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신선한 과일부터 즉석식품, 생활용품까지. 심지어 옷이랑 전자제품도 있더라고요. 아빠, 이게 다 마트에서 산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아빠도 웃으시면서 나도 몰랐네. 여기 마트는 백화점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상의 변화들을 매일매일 영상통화로 엄마께 전했어요. 처음엔 감옥이라고 부르시던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우리 아파트는 어때? 하고 물어보실 정도가 됐어요. 특히 제가 스마트폰으로 집안 온도를 조절하는 걸 보여드렸을 때는 어머, 그게 된다고? 하시면서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여기 진짜 좋아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곧 엄마도 오실 텐데 과연 엄마의 반응은 어떨까요? 드디어 엄마가 한국에 오시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악천후로 비행기가 지연된다고요. 이미 긴장하고 계셨을 엄마한테 이건 정말 나쁜 소식이었죠. 15시간이 넘는 비행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 착륙하실 때쯤 제가 수업 끝나고 아빠랑 같이 공항으로 갈게요. 영상통화로 안심시켜드렸죠. 그런데 엄마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더 큰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석에 아시아인 승객 한 분이 승무원에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4시간은 누가 책임질 건데? 그 승객은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항의했고 급기야 승무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충격적이게도 젊은 승무원은 결국 무릎을 꿇었대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엄마 말씀으로는 비즈니스석의 그 승객은 기본적인 비행 매너도 지키지 않았대요. 신발을 벗어던지고 다리를 의자 위로 올린 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위도까지 까고 배를 내민 채 코를 크게 골며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때 정말 마음이 불편하셨대요. 이제 내가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가는 건가 하고 생각하시면서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15시간의 긴 비행 내내 엄마는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 심사를 기다리시다가 우연히 그 승객 바로 뒤에 서게 되셨는데 그분이 중국 여권을 내미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아니, 내가 중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오해한 거였어. 더구나 입국 심사 때 한국 입국 심사관이 밝은 미소로 웰컴 투 코리아 라고 인사해 주시고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도 해주셨대요. 엄마는 그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공항이야? 보스턴 로건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와 시설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KTX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동안에도 창밖을 계속 주시하시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영상으로만 보던 우리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이게 그 감옥이었다고. 웬만한 호텔보다 좋은데. 영상으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특히 베란다에서 보이는 전망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2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전경과 멀리 보이는 산들. 레이첼, 이거 봐봐. 저기 산책로도 보이네. 아침에 저기서 운동하면 정말 좋겠다. 하시면서 벌써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현관 도어락을 직접 사용해 보시곤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이거 진짜 편하다. 어머, 지문으로도 열리는 거야? 열쇠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집 열쇠 잃어버릴까봐 늘 조마조마했는데.
보스톤에서는 열쇠를 잃어버리면 자물쇠를 완전히 교체해야 했거든요. 거기다 교체하는 분을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신 건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어요. 보일러 온도 조절부터 택배 알림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된다는 게 신기하셨나 봐요. 여기 진짜 미래에서 사는 것 같다 하시면서 계속 앱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첫날 저녁은 특별히 배달 음식을 시켜봤어요. 엄마는 처음에 배달 음식이라고 그냥 내가 요리할게 하셨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걸 보시더니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죠. 30분도 안 돼서 도착한 한식 도시락 세트. 보온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시곤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놀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일찍 일어나셔서 베란다에 계시길래 나가봤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진짜 살게 됐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레이첼. 엄마가 너무 반대만 했네. 이렇게 좋은 곳인데. 엄마의 말씀에 마음이 찡했어요. 이제는 엄마도 한국의 매력을 조금씩 발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길 바랐거든. 아침 산책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운동 삼아 잠깐 나갔다 올게 하시더니 어느새 저까지 끌고 나가시네요. 사실 전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 산책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뒤로 이어진 산책로는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보스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죠. 레이첼, 여기 좀 봐.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산책로 중간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런 운동기구가 공원에 있다니. 보스톤에서는 비싼 헬스장에 가야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놀라우신 건 할머니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운동도 하시고. 엄마는 미국의 노인분들은 대부분 집에만 계시는데 여기는 정말 달라 하시면서 감탄하셨죠. 엄마가 너무 신기해 하시면서 구경하고 계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셔서 같이 해볼래요? 하고 권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권유에 이끌려 함께 하시게 됐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재미있는 대화가 오가면서 어느새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침이 되었죠. 레이첼, 여기 정말 신기한 나라 같아. 산책길에 운동기구가 있고 빌딩 사이에 옛집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보스톤에서는 늘 바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니. 그러고 보니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보스톤에서는 항상 서두르시고 긴장하신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아침마다 모임에 나가시더니 어르신들과 친해지셔서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도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는 엄마의 한국어 발음이 점점 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 운동 후에 평소처럼 아파트 1층 들렀는데 할머니들과 마주쳤거든요. 할머니들이 엄마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커피를 사주신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머, 이거 카페에서 직접 내린 커피 맛이네. 할머니들은 웃으시면서 여기 커피 맛있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이 카페를 들르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심지어 카페 직원분과도 친해지셔서 이제는 엄마가 오시면 미리 아메리카노를 준비해 주실 정도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엄마가 갑자기 한국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레이첼, 우리도 저런 매운 갈비찜 한번 만들어 볼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정말로 요리 클래스를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보스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난 주말에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한식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걱정되셨는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영어로도 설명해 주시고 다른 수강생분들도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하셨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엄마가 감동받으신 듯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이제는 저희 집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는 한국식 죽이나 샐러드, 저녁에는 엄마가 배우신 요리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김치찌개에 도전하셨는데,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면서 먹으니까 엄마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의 편리함과 따뜻함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면서 이제는 보스톤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낯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 모임에서 만난 이명숙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김장하는데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번 주말에 김장 같이 하실래요? 할머니가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다가 그냥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김장이 뭐예요? 하고 되물으셨죠. 아, 그게 김치 만들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얼른 통역을 해드렸죠. 김장은 한국의 전통이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치를 한꺼번에 담그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웃으셨어요. 예스, 예스. 다 같이.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김장 약속. 김장 당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할머니 댁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김치 양념 향이 풍겼어요. 할머니 집 앞에는 이미 여러 주민분들이 모여 계셨죠. 어머, 미국 선생님도 오셨네. 엄마가 의사였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다들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 할머니들이 인사하시자 엄마도 열심히 연습하신 한국어로 답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끝말을 채워주셨죠. 거실은 이미 김장 준비로 한창이었어요. 바닥에는 커다란 비닐을 깔아두시고 그 위에 양념과 배추가 가득했어요. 너무 많아요. 엄마가 놀라서 말씀하시자 할머니들이 또 웃으셨어요. 옛날엔 더 많이 했지. 하시면서 손짓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김장은 말이 필요 없는 작업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손짓 발짓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배추 속에 양념 넣는 법부터 시작해서 김치를 예쁘게 접는 방법까지. 중간중간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노. 예스. 잘한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김장이 완성됐어요. 하얀 비닐 장갑을 낀 손은 빨갛게 물들었지만 뿌듯함이 가득했죠. 할머니들은 우리 가족 몫으로 큰 통 하나를 가득 담아주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엄마가 손사래를 치니까 할머니들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 많아. 김치찌개도 하고 볶음밥도 하고.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요리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또 웃음바다가 됐어요. 김장이 마무리될 무렵 할머니께서 보쌈을 대접해 주셨어요. 김장하면 보쌈이지. 할머니가 열심히 설명하시자 엄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맛있어요. 보쌈 대박. 대박이란 말에 할머니들이 다들 박수를 치시며 좋아하셨어요. 오, 한국말 잘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네. 이제는 엄마도 완전한 한국 팬이 되셨나 봐요. 요리 클래스에서 배운 레시피를 연습하시느라 바쁘시고 시장에서 채소 고르는 법도 배우고 계세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명숙 할머니와 운동을 하시고 오시더니 레이첼,
이번 주말에 할머니 같이 등산요? 그래, 등산 가기로 했어.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 한국이 진정한 집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가족의 첫 등산 도전기를 들려드릴게요. 엄마가 배우신 화이팅으로 산을 오르는 모습,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레이첼과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닭장 같은 아파트와 작은 나라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의사 엄마가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따뜻한 이웃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홈 시스템, 24시간 편의점, 배달 문화 같은 현대적 편리함과 함께 아침 운동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 김장 문화처럼 이웃과 나누는 정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식을 만들며 이웃들과 등산까지 계획하는 완벽한 한국 팬이 된 가족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레이첼 가족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